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4월 21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지금은 무탈하게 잘 살고 있는 저희 큰형님 부부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이 일로 신혼 초에 집안이 시끌시끌했었어요. 큰형님은 5년의 연애 끝에 지금의 형수님과 2016년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형이 살던 전셋집에 형수가 들어 함께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각각의 직장에서 중간쯤에 위치한 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20평 조금 넘는 아파트로 지하철역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서 신혼생활과 출퇴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죠.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들은 30평대로 넘어가면서 너무 비쌌고 그나마 20평대 호실이 전세가가 저렴해서 굉장히 다행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 부부는 본격적인 신혼생활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 후 오래 지나지 않아서 형님과 형수님은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되려 생활 조건이나 출퇴근 조건도 좋아졌고 신혼의 피로라고 하기엔 그 전부터 이미 결혼한 커플처럼 동거를 하고 있었기에 크게 더 에너지를 쏟을 만한 일도 없었으니 왜 그런가 했었죠. 그러던 어느 하루였다고 합니다. 생전 가위 한 번 안 눌리던 형이 새벽녘에 자다가 가위 눌림에 시달렸는데 누군가 자신의 목을 간신히 숨만 쉴 수 있을 정도로 쪼르는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다음날 잠에서 일어나서는 형수에게 자기가 가위에 눌린 걸 호소하면서 당신은 그런 거 없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형수가 말하길 자기는 오히려 평소보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대요. 그렇게 한 3일 정도를 그렇게 생생하게 가위 눌림에 또 시달렸대요. 그리고 며칠 뒤 또 한 번 아주 극심한 가위 눌림에 숨이 답답해서 이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답니다. 그러다 그렇게 겨우겨우 눈만 겨우 떠졌는데 형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공포스러웠답니다. 다름 아니라 형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건 눈을 감은 채로 형을 올라타고 있는 형수님이었대요. 너무 놀란 형은 벌어지지 않는 입으로 형수를 부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말하면 네 부인 먼저 죽일 거야 하며 귀에 대고 속삭이더랍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남자의 목소리였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를 올라타 있는 와이프 뒤쪽으로 재미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는 어떤 여자 귀신이 보였대요. 그렇게 블랙아웃 되듯이 기절인지 잠에 빠진 건지 눈을 뜨자 다음날 아침이 밝아 있었다고 합니다. 형은 간밤에 가위 눌림 때문에 몸도 피곤한데 자기가 본 것은 절대 착각이 아닌 현실인 게 분명했대요. 그리고 비몽사몽 일어난 형수님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듯 아주 피곤해하며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곧장 씻고 출근하려고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는데 형이 자기야 어젯밤 혹시 기억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고 물었대요. 그러자 형수님이 형의 칫솔에다가 치약을 짜서 건네주면서 왜? 뭔 일 있었어? 하고 되묻더래요.
그래서 형이 아니 어제 자기가 하며 이제 건네준 칫솔을 입에 넣는데 그 순간 형수님이 형의 면도기를 쥐어들더니 그 면도날에다가 치약을 바르더래요. 깜짝 놀라서 자기야 뭐해? 하며 형수를 말렸대요. 그러자 형수가 내 정신 좀 보라며 화들짝 놀라더랍니다. 어제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간 형은 대충 둘러대고 어제 일을 함구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남자들 같으면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큰형은 맞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집에서 딸 역할을 할 정도로 예민하기도 하고 되게 섬세한 성격이었거든요. 아무튼 다시 가위에 눌리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으로 그렇게 이틀 정도가 더 지났고 금요일 날이 되었대요. 그리고 형은 이상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와이프와 함께 퇴근 후 동해바다로 향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에 술도 한 잔 걸치고 다음날을 기약하면서 모텔을 잡고 들어갔대요. 형은 술 기운도 조금 올랐겠다. 슬쩍 형수한테 지난 일을 이야기했대요. 자기야, 이사 오고 나서 내가 계속 가위에 눌렸다고 했잖아. 그런데 저번에 가위 눌리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내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 분명히 내가 느끼기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거든. 그런데 귀신인지 뭔지 그걸 자기한테 말하면 자기를 먼저 죽이겠대.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수가 갑자기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이야기를 털어놓길. 자기야, 사실 나도 요즘 계속해서 악몽을 꿨어. 어떤 여자가 자꾸 자기 목을 조르게 시키더라고. 처음엔 무슨 소리냐면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연기처럼 나타나서는 목을 조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일 거라고 칼을 들이미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목을 조르는 신용을 했었어. 형수 입장에서는 신혼 초부터 굳이 재수없는 악몽을 입 밖으로 내고 싶지 않아서 꽁꽁 숨겼던 거예요. 그런데 같이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둘이 같은 무언가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대요. 하여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사를 오고 난 뒤부터 겪은 일이기에 이 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인근에 수소문을 하다가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게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형님 부부가 살던 바로 그 집에서 예전에 한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서는 홧김에 연탄을 피워 동반 자살했다더군요. 근데 수소문이 힘들었던 이유가 그 동네 살던 젊은 또래 이웃들은 그런 사건으로 동네가 낙인 찍히는 게 싫어서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심지어 그 지역 맘카페 운영진들까지 나서서 카페 내에 관련 글들이 올라오면 강제로 삭제까지 했었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계속해서 시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그 신혼집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채 못 돼서 이사를 했습니다. 진짜 귀신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어놓고 왜 엄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생전에 얼마나 독한 사람들이었으면 신혼에 둘이 불 피우고 같이 죽었겠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이 있잖아. 막상 죽고 나니까 부럽고 셈이 났겠지.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